자, 시작합시다. 뭐야? 나 뭐냐? 너는 그 양도? 자, 순열 계산까지 다 설명은 끝났어요. 이제 풀이를 시작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 1번. 1번은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NPR 계산. 왜냐면 이거 계산 자체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맨 첫 번째 장, 1번 문제. 얘 아니면 뒤에 나올 조합 문제로. 요번 시험, 기말고사 시험은 1번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 계산. 요 1번일 거예요. NP2가 90이 되는 N을 찾아라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N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면 된다고? 2개. 그래서 이렇게까지 곱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떤 학생은 진짜 너무 고지식하게 이거를 n 제곱 마이너스 n 해서 얘 이쪽으로 이항해서 90 만들어서 이걸 인수분해하고 앉았다? 제발 그러지 좀 마. 어? 이거 자연수야 전부 다. 그냥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돼. 10 곱하기 9로 그러면 n이 10이고 n-1이 9겠지. 이거 촌스럽게 이거 하지 마. 알았어? 이거 하고 이렇게 써놓고서 지가 인수분해 못한다 또? 인수분해도 하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인수분해도 못해 이거. 선생님 이거 또 숫자 너무 커서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다. 창피스럽게. 그냥 얘 소인수분해 하면 돼요. 이유는 얘네들 다 뭐다? 자연수다. 자연수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곱하기로 빨리빨리 해보면 됩니다. 이거 꼭 나타나요. 이런 학생. 자, 6PR을 했더니 그게 120이 되더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말 뜻이 뭐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 몇 개까지 갔을까 그거 뜻하는 거잖아요. 하시면 돼요. 6, 30이죠? 4 끝났네. 120. 그럼 이거 몇 개 나야 됐어요? 3개. 따라서 R은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연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다. 인수분해 하려고 덤비지 말고. 얘는 이거는 그나마 인수분해가 껐덕지라 되겠지. 이런 애는. 자, 얘는 좌변을 쓰면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곱하기 n, n-1 이렇게 4개 나열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56 곱하기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똑같으니까 지워집니다. 자연수에서 0은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0 안 나와요? 이거 쭉 늘어뜨려봐야 1이 끝이에요. 0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분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럼 얘 56이잖아요. 56 어떻게 된다고? 7, 8에 56이라고. 9구단 하면 돼. 9구단만 할 줄 알면 돼. 그러면 8이 뭐야? 얘가 8이고 얘가 7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n은 얼마? 6.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고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올 것이고 이게 이번 기말고사 1번 문제다. 얘 아니면 이거 NCR 계산. 좀 선생님이 악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계산하고 이 계산을 4개 내지 5개를 써놓고 다음 중 옳게 계산한 것만 고르시오. 이러면 사악하죠. 그럼 계산 4개 내지 5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풀기 위해. 그러면 좀 사악한 거죠. 이해됐어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어쨌든 이건 첫 페이지에 나올 문제다. 이번 기말에. 두 번째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짓수예요. 자, 이 안에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6명의 학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6이라는 숫자에만 꽂히면 안 됩니다. 내가 수년이나 조합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것이 서로 다른 놈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학생이죠. 학생은 사람이죠. 사람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학생이라는 단어 안에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따라서 순열이든 조합이든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격이. 이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것이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된다. 일렬 배열해야 되는 거죠. 그럼 6명 다 배열하는 거죠. 따라서 6팩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됐죠. 6팩 이런 것도 좀 외워두셔야 돼. 6팩이면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720 나옵니다. 자, 5팩은 5, 4, 3, 2, 1 이렇게 되죠. 이건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얼마입니까? 10에 12가 돼서 120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5팩은 120이다 정도는 구구단처럼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이면 다 외우고 있어야 정상인 숫자예요. 마찬가지로 5팩 다음이 6팩인데 120을 기반으로 해서 6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720이다 정도도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4팩은 24입니다. 3팩은 6이에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이것도 머릿속에 없다면 자기가 아 공부 더럽게 안 했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걸 시험 대비 공부를 하면서 3팩부터 6팩까지가 내 머릿속에 없다. 이걸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내가 지금. 그럼 나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공부 더럽게 안 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걸 일부러 외우는 게 아니라 워낙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은 이게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가 있다 이거야. 본인이 나중에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 측정 도구가 된다 이거지. 6명의 학생에서 네 명을 뽑아서 일렬 배열한다. 자, 4명을 뽑아 일렬 배열한다. 뽑아에 꽂히지 마라. 뽑으라고 하면은 괜히 나중에 배울 조합이 떠올라서 조합 계산을 어거지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얘는 쉽게 생각해서 6명의 학생에서 6명이 있어요. A, B, C, D, E, F 6명이 있다고 쳐봐. 여기서 4명만 일렬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하나, 둘, 셋, 네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숫자 카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얼마? 6, 5, 4,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조합까지 배우고 나면 뽑으라는 말이 조합에서 쓰는 단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왠지 조합을 써야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헷갈려 한다고. 그러지 마라. 일렬 배열한다는 거는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열하는 순간 뽑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나는 뒤에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6, 5, 4, 3이잖아. 그러면 니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꽂힐 수밖에 없어. 이 조합인데 왜 계산이 이상하지? 처음에 쉽게 계산한 것 같았는데 왜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얼마야? 18에 20이니까 3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다 그랬어요. 쓸 때가 마땅치 않네. 6명의 학생에서 반장, 부반장 별표. 이게 나중에 조합하고 헷갈릴 겁니다. 6명의 학생에서 반장과 부반장이 핵심이에요. 반장과 부반장은
똑같은 단어에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죠. 직위가 다릅니다. 반장이 왠지 좀 더 높은 것 같고 부반장은 왠지 좀 더 낮은 것 같죠. 그죠?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회장, 부회장 서로의 직책의 이름이 달라요. 이거는 순열 계산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 반장, 부반장 뽑으라는 게 아니라 대의원 2명을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의원은 지들끼리 똑같은 애들이니까 계산이 다르다 이거야. 직책이 똑같은 거는 계산이 달라. 직책이 똑같으면 조합으로 들어가야 되고 직책이 다르면 순열 계산이야. 서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반장이라는 위치에 뽑을 수 있는 사람 6명 중에서 몇 명 가능해요? 6명 가능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명 반장이 됐으니까 이제 끝. 부반장 뽑으면 5명. 이렇게 해서 30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반장, 부반장처럼 직책의 이름이 또는 지위가 다른 경우는 순열 계산이고 대의원 2명처럼 서로의 직위가 똑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조합 계산이다.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나중에 헷갈릴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 두 개 갖고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될 거다. 이걸 순열로 계산할지 조합으로 계산할지 고민을 합시다. 직책이 다른 것은 서로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르다는 건 숫자로 던졌을 때 100의 자리, 10의 자리처럼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3번. 3번은 별표. 여기 다 중요해서 3번. 이거의 이름을 쓰라 그러면 서로 이웃할 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웃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자 5명, 남자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얘네들은 서로 다른 다 9가지예요. 9개가 서로 다 다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일렬로 세우는데 그때 여자 5명은 서로 이웃해야 된다 이랬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서로 이웃하게 해서 나열하는 방법. 서로 이웃한다. 이겁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자를 여자 1, 2, 3, 4, 5 한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람 한 명으로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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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 그치 세연아? 그러면 사람 몇 명 있어? 응? 안 듣고 있는 게 바로 뽀록나잖아. 이 주변이 다 알잖아. 네가 안 들었다는 거를. 시기야. 그놈이 어떤 놈이길래 너가 오늘 하루 종일 너 어느 도서관에 있는데 그 자식이? 아니 그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야. 수민아 누군지 알아? 눈물을 주면서. 세인이가 못 보길. 아 아니 모르는 그래? 사람이 나중에 저기 보게 되면 얼마나 잘생긴지 알려줘.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럼 너 잘생기지 않았는데 뭐가 마음에 들었어? 잘해 친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먹고 싶어. 오케이. 남자친구. 오케이. 친구를 먹고 싶은데 그럼 친구를 먹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저랑 친구를 해야 되는 사이였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인 거야? 이상하잖아. 아니. 친구를 해야만 한다고? 아니 그냥 저랑 친구처럼 생겼어요 그냥. 아니 잘생긴 게 아니고요. 저 친구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말을 재밌게 한다든가 뭐
안 잘생겼어요. 자기도 저는 모르게 그런 포함을 사람 안 가지고 좋아해요. 잘생긴 거 같아.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려야지. 아.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놀려야지. 업데이트가 되면은 또 놀릴 게 생기겠지. 아 근데 진짜 그거. 좋겠다. 응? 세훈이 가야 세훈이 돼요. 가야 돼요. 네. 그래. 가. 걔 보러 가나 보다. 같은 학원. 아니 왜 모르는 사람. 같은 도서관. 얘 이제 무슨 거야? 무슨 학교에서 하는 그거 가는 거야. 맞아요. 저 학교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 신청이었어요. 무슨 우리 사서 체험 뭐 그런 거 있어. 아니 나는 그거 하면은 그냥 바로 사서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뭔 사서가 돼. 대학에 안 가고 사서가 될 수 있다 해서 신청했는데 재미없고 그럼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 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하면 나머지는 유튜브로 봐. 네. 내가 걸로 가야지. 열심히 해서 사서 돼. 임혜은이 사서? 그 도서관에 가면 안 되겠다. 자, 이거를 한 명으로 일단 생각하고서 얘네들을 나열하려면 전체 몇 명 있는 거예요? 5명 있는 거죠. 그래서 5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가 실제로 한 명이 아니잖아. 이 안에서 지들끼리 1, 2, 3, 4, 5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 1, 3, 5, 4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걸 생각을 해줘야지. 요 문턱이 안에서. 이해됐어요? 따라서 거기에 곱하기 다시 뭐가 돼요? 5팩이 되겠죠. 그러면 120 곱하기 120이니까 그럼 얼마야? 12 곱하기 10이니까 144 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네. 서로 이웃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의 변화를 요거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 얘는 한 묶음 안에서의 변화의 수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숫자랑 달랑 써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반드시 이웃하라라고 있으면 반드시 이웃하지 말아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웃하지 않을 때가 또 나와요. 서로 이웃하지 않을 때. 정반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결론부터 먼저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얘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걸 이 노란색을 머릿속에 넣어놔라 이거야. 서로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웃해도 좋은 것부터 나열하고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나중에 생각하는 거. 그래야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 셋, 남자 집, 여자 5이 있다고 쳤을 때 이때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 케이스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편의상 남자를 동그라미, 여자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서로 떨어져 앉아야 되는 애들은 잠깐 내비두고 서로 붙어도 되는 애들끼리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자를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미리 5개 맞죠? 그럼 요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얼마예요? 5 팩토리얼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요 사이사이에 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여자 집어넣어도 되죠. 요 사이에다 여자 집어넣어도 됩니다. 요 사이 여기 다 가능해요. 만약에 여자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었다고 치보세요. 그러면 남자끼리는 붙었지만 여자끼리는 다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왜 편리하냐? 여자를 먼저 생각하면 여자끼리 떨어져 앉아 있는데
중간에 한 명만 있는지 얘처럼 두 명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내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빵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로 따졌을 때 여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고 쳤을 때 여자부터 나열하게 되면은 요 사이에 남자가 한 명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지 여기에 두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는지 아니면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두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고 여기 한 명 있는지 여자 1, 2, 3, 4만 놓고서도 이렇게 수없는 많은 거를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골치 아프게 내 말 이해돼요? 이거 생각할 수 없다고 너무 복잡한 계산이야 그러지 않고 남자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이 화살표 공간에다가 여자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여자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하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 알아서 그 사이에 두 명이 끼든 세 명이 끼든 결판이 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자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좀 자세하게 써줄게요. 첫 번째 여자가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습니까? 고를 수 있는 자리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앞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네요. 남자네요. 여자를 먼저 앉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6가지죠. 그래서 남자 1번이 여기 고를 수도 있고 여기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남자들은 알아서 번호도 막 뒤섞이는 겁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남자가 고를 수 있는 자리 5가지죠. 이해됐어요? 세 번째 4가지죠. 네 번째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알아서 섞여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숫자가 남자가 고르는 자리의 숫자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뭐 또 달라졌어요? 6가지, 5가지. 아씨 그러네요. 왜 그러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요거는 지금 숫자가 서로 차이가 있지.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 차이가 없는 게 더 많아. 여기도 4명, 여기도 4명. 이해됐어요? 아니면 오히려 여자 쪽이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해볼까요? 여자 3명에 남자 4명을 해볼까요? 그쵸? 여전히 남자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자 3명을 먼저 나열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딱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 나열하는 거 3팩에 남자 나열하는 거 4팩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게 돼. 그럼 설계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비율적으로. 이해됐죠? 두 번째 얘는 남녀가 서로 교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교대가 돼요. 이게 서로 교대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다시 써야 되겠네. 남자 4명에 여자 5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케이스가 한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하나 둘 셋
여자, 남자, 여자.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왜? 여자가 숫자가 더 많아서.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배열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때 이건 간단해요. 여자 1번 보고 여자가 들어가 있는 자리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5. 여자 2번한테 고르라고 하면 4.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5패. 여자가 앉을 수 있는 거 5패. 남자가 앉을 수 있는 거 4패. 이 두 개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개수는 그렇게 많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계산은 얼마예요 이거? 120에 24가 될 테고. 아 계산 되네. 여기까지 됐어?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이거야말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거. 남자도 4명, 여자도 4명이라서 숫자가 동수일 때가 더 어렵습니다. 더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 숫자가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2가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냐면 남자가 앞에 서 있고 남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여남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와 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남자 숫자하고 여자 숫자가 똑같으면 이게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면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숫자 많은 쪽이 양 사이드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숫자가 똑같으면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서로 달라. 근데 그게 다른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거 개수 맞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나와? 남자 배열하는 4패, 여자 배열하는 4패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남자 배열하는 4패, 여자 배열하는 4팩이 나와요. 그 2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계산은 4팩 곱하기 답지에 보면 4팩 곱하기 4팩에 곱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2가 왜 태어났냐? 이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 하나 갖고 오는 건 뭐예요? 이 2가 왜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러 오는 거예요. 이해됐어? 갑자기 2가 왜 튀어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똑같은 경우가. 교대로 나올 때는. 이걸 생각하는 게 더 어렵잖아. 이거보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뭐 야, 얼마 안 남았어. 빨리빨리 갈 거야. 이제 혹시 시계는 언제? 어제 손에서 2번 안 썼어. 쓰는 걸 까먹었어. 핸드폰이 챙겨오기. 50분 남았어. 내지막을 시계. 자, 시계를 보면은 좀 마음의 안정이 와? 네. 약간 시계 불안정해요 지금. 니네 아직도 1시간 남았어. 진짜. 야, 니네 쉰지 20분도 안 됐어. 네? 한 시간 지난 거. 자, 비상이라는 6개의 문자가 있어요. 잠깐. 이 출판사죠. V가 맨 앞에 있어야 되고요. G가 맨 뒤에 있어야 되는 그렇게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세봐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쉬워요. 쉽잖아. V 맨 앞에 쓰고 G 맨 뒤에다 쓰고 하라는 대로. 이거 글자 몇 개야 이제? 하나, 둘, 셋, 4개 남았지. 그치? 여기다 하나, 둘, 셋, 4개. 여기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은 글자가 다 I, S, A, N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4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끝. 24개.
이건 오히려 더 쉽다. 이런 거 나오면 땡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V와 G 사이에 문자가 두 개가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거죠. V에 문자 두 개 껴 있고 G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걸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문자 두 개가 있으니까 전체 문자 몇 개? 세 개인 셈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괄호 안에 것부터 완성합시다. 여기 첫 번째 들어올 수 있는 문자 남은 네 개 중에서 몇 개? 네 가지. 맞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지들이 알아서 또 만들어졌겠죠. 아, 그렇잖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를 집어넣었고 여기다가 N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남은 두 개는 자동으로 I하고 S일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거를 얘를 하나로 생각하고 얘 두 개, 얘 세 개니까 얘를 세 개를 나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4 곱하기 3에 요거는 요 두 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 안에는 얘도 있습니다. G 땡땡 V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잘 보세요. V하고 G 사이에 문자 두 개가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V가 앞에, G는 뒤에. 이런 멘트 없어요. 그러니까 G가 앞에, V가 뒤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 2는 요 노란색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답이 내 답이랑 정답이랑 2배가 차이 나든지 아니면 내 답의 절반이 정답이든지 그렇습니다. 엄청 짜증나요. 내가 기껏 구했어. 나는 15개가 나왔어. 근데 실제 답은 30이 나온 거야. 왜? 왜 갑자기 30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빼먹는 거야. 요거. 어? 좋겠지? 너무 재밌겠죠? 한번 분명히 얘기해줬다. 그다음 마법의 단어가 나왔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최소한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이거죠. 이 적어도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냐? 이 새끼를 여사건으로 계산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모음, 모음 이렇게 오든지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이렇게 오는 거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체 가지수에서 뭐 하나가 빠진 거예요? 자음만 빠진 거잖아. 아니 그럼 뭐하러 이걸 세 개를 다 계산하고 있어? 전체에서 자음만 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다는 건 여사건으로 생각하시오라는 강력한 힌트죠.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어 실력이 나오죠. 영어에서 자음하고 모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나 옛날에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 자음이 뭐예요? 모음이 뭐예요? 영어 시간도 아닌데 수학 시간. 자, 자음 V, S, N, G 4개 있죠. 자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자음 넣을 거고 여기다가 자음 넣을 거예요. 그럼 이제 글자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셋, 4개 남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있습니까? 죽을래? 자음 내가 세줬다 지금.
여기 4가지. 여기에 들어있는 자음 3가지. 됐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음 2개 계산했어. 그럼 나머지는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다 뭐야 이거는? 4패.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사람이 정신이 헷갈락하는 수가 있어. 기껏 여기까지 생각하고서 자음자음 구하고 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체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답이라고 쓴다. 웃으면 이거 되게 잘해. 기껏 계산 다 해놓고 제가 뭘 계산할지 몰라요. 뭔가 숫자가 나오면 좋다고 그걸 씁니다. 숫자가 나오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야 여기서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6팩토리얼입니다. 거기서 빼기 자음인 케이스니까 빼기 뭐를 빼야 돼요? 4 곱하기 3에 곱하기 4 이걸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정답이에요. 웃으면 조심해. 어? 진짜 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야 니네 힘들어해서 안 되겠다. 잠깐 끊고서 가야지. 자 필수 예제 거기 문제 1-1번부터 한 개씩 여기 5번까지 한 개씩 해보세요. 잠깐 끊고 갑시다. 아휴 이제 조만간 2학년인데 여전히